그건 자세히 확실하게 알아보죠. 내일 우리 12시에 수업 있는 거 잊지 말고. 내일 선생님 오늘 선물을 줄게. 진짜 준비해놨어. 아, 그 일주일 동안 비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거 뿐이니까. 자, 270쪽을 피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너네 내 수업을 이제 한 몇 달 들어봐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채겠지만, 내가 말로는 내 방식을 쓰면 조금 좋아. 근데 정석적인 건 이거야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결국은 내 방식 쓰라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좀 확고해. 원의 방정식은 그냥 늘 대놓고 얘기할 거야.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아마 한 3번 정도 수업을 해야 끝나게 될 텐데, 3번 오늘 내일 1시간씩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하고 내일 수업이 거의 전부다라고 봐도 돼. 오늘하고 내일 수업이 거의 전부다라고 봐도 되고, 원의 방정식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이라고 해야겠지. 원과 관련된 문제는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이 우리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건 철저하게 식으로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정식의 형태로 풀기를 바라는 거거든. 방정식의 형태로 풀기를 바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철저하게 도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도형으로 접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 혹은 또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는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좌표평면이라는 단어 자체의 목적은 도형이나 그림을 좌표평면에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고 식으로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거다가 좌표평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큰 단원의 목표가 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역시 이제 중학교 때는 너네가 그림으로 배웠다가 이제는 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치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길 바라는 게 이 단원의 큰 목적인데, 이렇게 푸는 순간 진짜 망해. 진짜 망할 거야. 이렇게 푸는 순간 원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도형과 정의,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야. 물론 모든 문제를 100%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진 않아. 당연히 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말 그대로 나는 도움만 받을 거야. 도움만 받을 거고 이걸 이용해서 풀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우선 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의 정의가 뭐니?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거든. 원의 정의. 난 정의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한 점으로부터 조금 매끄럽게 설명하면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들이 없을게.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원이다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을 때 원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이 어떤 점이든 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거리가 다 어떡하겠다? 같다. 똑같겠다. 그래서 이때 이 한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의 중심이다라고 부를 거고, 얘를 중심이다라고 부를 거고, 그때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반지름이다라고 부를 거야. 반지름 영어로 라디우스니까 R이다라고 이렇게 쓰겠지. R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다. 원 중심은 오리진이니까 O라고 쓸 거고. 그래서 이 점들,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뭘로 일정하다?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계속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계속 함수다라는 말을 배우고 있는데, 앞에서는 1차 함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방정식이다라고 불렀고, 또 원의 방정식 역시 원의 방정식,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거든. 이게 좀 교육 과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 4에서 배우는 거지. 수학 4에서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정확히 배운단 말이야. 함수의 정의. 이미 선행을 나랑 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함수의 정의는 모든 정의역이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 하나의 값을 반드시 가져야 돼. 양다리를 걸쳐도 안 되고
함수값을 갖지 않아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원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만약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여기 밖에 있다고 쳐봐. 그럼 이 3은 함수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이러면 함수가 될 수 없고 뭐 여기 1이 있다고 치면 1 같은 경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이게 자세히는 수학하에서 다시 배울 텐데 그래서 이게 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일반적인 1차 함수는 함수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 같은 애가 있다고 쳐봐. x는 마이너스 얘는 함수가 못 되는 거지. 얘는 함수의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함수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제 방정식이 다른 말로 뭐라고 썼지? 관계식이라고 썼죠. 관계식. 그러니까 원의 관계를 원의 정의를 만족하는 x, y들의 관계식, 직선의 관계를 만족하는 관계식을 그냥 방정식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이제 늘 우리는 그림의 도움을 받을 거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의 좌표가 A, B고 원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거리가 R이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러한 점들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어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요 원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x, y라고 놓고 요 x, y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니?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r이다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써보면 점과 점 사이에서 루트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얘가 뭐가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 r이 되면 될 거야. 그럼 이제 관계식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연결을 제곱을 하면 어떤 식으로 얻어낼 수 있을 거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를 거야. 얘가 원의 방정식이다. 다시 돌아가서 원의 정의가 뭐였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한 점, 중심과 거리, 반지름이야. 나는 모든 원의 문제를 중심하고 반지름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 다시 모든 원의 문제를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내가 원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세웠더니 어떻게 만들어졌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만들어졌지? 얘를 이제부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보는 순간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냐?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a가 되겠지? 그치?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y는 b가 될 거야. 이게 뭐가 될 거다? 즉 a, b가 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여기 r제곱이라고 나와있지? 얘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r이 뭐가 될 거냐면 반지름이 되겠다.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원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한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보게 된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나와 있는데 원의 방정식도 기본형이라는 게 있거든. 당연히 뭐 딱히 적어놓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기본형은 좀 활용도가 높아서 원의 방정식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 얘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될 텐데 얘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중심이 0,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이 중심의 좌표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r제곱이 반지름을 의미한다. 사실 형태가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까 물론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형태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딱히 익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문제를 봅시다. 이 원의 방정식은 조금 뭐랄까 적응하는 시간을 주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편이라 조금씩 끊어서 진도를 나가요. 할 내용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봅시다. 761번 문제 바로 볼게. 761번 중심이 3,-1이고 점 5,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 정의 혹은 뭐 글씨의 형태가 사실 거의 모두 전부라고 보면 되거든. 1차 함수는 y는 mx 플러스 p 이렇게 쓸 거고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거고 원의 방정식은 내가 항상 어떻게 쓸 거다? 이렇게 쓸 거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라고 쓸 거고 이렇게 쓰는 순간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이다. 선생님이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뭐랑 뭐라 그랬죠? 기울기랑 지난 점 이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인 거지.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울기랑 점을 구할 거잖아. 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심하고 반지름을 설정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중심이 3,-1이라고 줬으니까 3,-1이라고 보면 되고 반지름을 모르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정석대로 푼다면 반지름의 정의가 뭐야? 반지름의 정의가 뭐야? 중심으로부터 그치 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사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야. 이게 반지름 r이 될 거라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r은 루트의 x좌표진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루트 2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사실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다 라고 찾아서 풀 수 있어. 그럼 얘는 답이 중심이 3,-1이니까 부호 조심해야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한 8이다라고 쓰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 될 거야.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푸는 건 고등학생도 하면 풀이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는 점 5,-1을 지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뜻인 거지. 관계식을 만족하는 값이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다라고 놓고 그냥 식을 세우는 거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냥 r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고 5,1이 요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x에다가 5 집어넣고 y에다가 1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r을 찾아도 되겠네. 그러면 4 더하기 4는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8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도 되겠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내가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정석적으로 하려면 반지름을 찾아서 풀어야 되지만 그냥 원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5,1을 집어넣어서 r 제곱을 찾는 게 사실은 좀 더 고등학생 방어 풀이가 되겠다. 반지름 구할 때 루트 4 더하기 3은 어디서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가 2니까 제곱하면 4.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 이렇게 바로 계산했어. 그다음에 763번도 봅시다. 763번에 a가 마이너스 2,5 b가 4,1을 지름으로 합니다. 문제다가 별표를 하나만 치게 사실 별표를 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이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중요한 문제니까. 자, 선부 점 A랑 점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내요. 우리 지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지름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좌표를 쓴거다. 얘가 4,1이고 얘가 마이너스 2,5. 잘 알겠지만 이거 지름이래. 그치? 지름의 정의가 뭐니? 너희 원에서 지름의 정의가 뭐야? 원점 중심 지나는. 그렇지. 원 내부에서 중심을 통과하는 선분이 지름이 되는 거지, 그렇지? 항상. 물론 이제 최대 길이가 되는 건 이제 지름의 성질이 되는 거고, 항상 중심을 통과하는 선분이 원 내부의 선분이 지름이 될 거야. 그래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요 둘의 중점, 지름의 중점이 항상 뭐가 될 거다? 원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러면 이 둘의 중심의 좌표를 보면 중점 구하면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고 y좌표에서 2로 나누면 3이니까 중심 찾았고, 반지름의 길이는 지름의 절반이니까 지름의 길이를 바로 구해보자. 루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이 36이고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 16이면 52. 52면 얼마지? 52가 아니다. 계산 잘못했네. 36 맞지? 4, 4, 16 맞지? 52 맞지? 52 맞지? 52면은 50, 나 왜 손이 손해가 안 되니? 52, 26, 11? 그 계산 틀리죠? 여기가 4, 마이너스 1이구나. 좀씩. 여기 마이너스 1. 에이. 얘가 2네 그럼. 중심좌표가 2고 얘 36. 그러면 6루트 2가 나와. 지름이 6루트 2라는 얘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3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항상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거를 목표로 삼겠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야. 모든 원과 관련된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겠다. 그럼 중심의 좌표가 1이니까 1,1이니까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3루트의 제곱은 36인가? 36 얘가 답이 되겠지. 36이 아니지. 나 정말 선생님 일주일만 봐줘. 괜찮아. 얼마 끝나면 뭔가 정신이 없었거든요. 765원. 자, 중심이 이제 우리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하우처럼 쌓여왔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중심이 y는 2x 플러스 2 위에 있고 두 점 2,3하고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게 될 텐데 이제는 바로 하자고.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요. 중심이 y는 2x 플러스 위의 점이니까 중심의 x좌표를 a다라고 하면 y좌표는 뭘로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2a 플러스 2라고 이제 그럼 바로바로 하자라는 거지. 애초에 문자를 두 개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거야. 중심이 a, 2a 플러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니까 이거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x-a의 제곱 더하기 y 부 조심해야 돼.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이때 2,3하고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x에다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방정식 풀면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지. 자, 2,3 집어넣을게. 그러면 2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1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2 마이너스 a의 제곱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1하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a 맞아. 2a의 제곱은 r 제곱.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열심히 접근한 거고, 전개하면 간단하게 될 거야. 이거 전개해 볼게. 이거 전개하면 a제곱 4a제곱이니까 5a제곱이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4, 1이니까 플러스 5는 R제 이렇게 되고 정비하면 5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4, 1이니까 플러스 5는 R제 이거 연립방식 풀면 되겠다. 그리고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게 핵심이니까 빼면 되겠지. 밑에 식을 위에 식을 뺄까? 싹 다 없어지네. A는 0 나와. 그럼 R제곱은 5가 나오겠네. 이렇게. 내가 구하고자 했던 원의 방정식은 A에다가 0 집어넣고 R에다가 5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염려가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금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을 처음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계속 뭔가 식을 가지고 풀어나가게 되지. 아이들이 자꾸 이제 원은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 같은 거 이제 안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싹 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냥 식을 이용해서밖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푼 거 뿐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이거 72쪽을 봅시다.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함수를 처음 배우게 되면 너희는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늘 어떤 형태로 배우게 되냐면 기본형을 가르치고 표준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일반형을 가르치고 제너럴 폼을 가르치고 스탠더드 폼을 가르치고 노멀 폼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 적어놓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너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서 알려주는 것뿐이 괜히 적어놨다가 이거 막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본형을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기초 혹은 그거 정의를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거고 표준형을 가르치는 이유는 표준형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다라고 하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보자마자 추계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고,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표준형 우리 방금 배웠잖아. x-a제곱 더하기 y-b제곱 대 r제곱을 딱 보자마자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한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일반형을 가르치는 이유는 너네 사실 문제에서 이딴 걸로 안 줄 거거든. 늘 일반형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형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할 줄 알아야 너네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거다. 일반형을 가르치는 이유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거든. 너네 2차 함수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지. 지금은 내가 안 쓰고 하는 법을 알려주나? 자,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을 꼭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식의 계산이 좀 지저분하거나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원의 방정식만큼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 표준형이라는 말, 일반형이라는 말 이런 거 안 쓰고 싶은데 딱히 지칭할 게 없어서 나는 그냥 쓸게. 자, 요게 지금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었어. 딱 보자마자 중심의 좌표가 x랑 요놈과 요놈을 영어로 만드는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좋은 식인 거지. 자, 그럼 기본형이다, 일반형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준 거거든. 이쁘게 정리한 식이 아닌 거지. 결국 이거 전개한 식이야. 그래서 일반형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형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일반형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어. 얘가 2고 얘가 2면 나누면 2로 나누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x제곱하고 y제곱이 그치 개수가 같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표현이 가능한 식이 있어. 이렇게 표현됐어. 그럼 얘는 무조건 2차 함수다. a가 0이 아니라고 치고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면 무조건 2차 함수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a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정의는 y는 2차식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면 무조건 1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의미가 있어. 2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면 무조건 2차 함수야. 1차 함수도 y는 1차식꼴로 표현 가능하면 무조건 1차 함수야.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면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냐? 그렇지 않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두 가지를 추가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그냥 한 번만 더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같다. 자, 뭐 나는 이과를 갈 거다라고 하면 나중에 볼 일이 있을 텐데 나는 이과를 안 갈 거다라고 하면 볼 일이 없을 거라서 한 번만 얘기하면 만약에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얘는 뭐가 되냐면 타원이 되거나 쌍곡선이 돼. 선생님이 이제 너네한테 산소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거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추곡선이라고 불러요. 원추곡선. 우리가 원추곡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원추곡선이 뭐냐면 원추가 뭐냐면 원뿔을 얘기해. 원뿔. 이거 원뿔이거든. 원뿔을 원추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뿔로 만들 수 있는 곡선들을 원추곡선이라고 불러. 자,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이 밑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싹둑 자르잖아. 밑면과 평행하게 싹둑 자르면 그때 생기는 게 원이야. 그게 원이야. 원이 생겨. 그 다음에 얘를 비스듬하게 자르잖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찌그러진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타원이야. 타원. 이렇게 생긴 애들을 타원이라고 부르지. 타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에 여기 밑면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으로 이렇게 자르면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자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통일선. 이게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이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원뿔을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다고 쳐봐. 그리고 얘를 세로로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하나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생기겠지. 이게 쌍곡선이야. 원뿔 두 개, 똑같은 원뿔 두 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여기도 이렇게 휘어진 애가 생기고 여기도 휘어진 애가 이렇게 생기거든. 이게 쌍곡선이야.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어설프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이 규칙을 지켜야만 쌍곡선이 될 수 있고 포물선이 될 수 있고 타원이 될 수 있고 원이 될 수 있어. 자, 이거를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너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있니? 초등학교 2학년 때 맞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호남에서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 가지고 논문을 400개나 썼어. 초등학교 2학년에? 아무로 1600년. 천재구나. 이게 타원을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도 똑같이 올라가요. 아니 찌그러지게 만든 거야. 나중에 심심하면 차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렇게 찌그러진 몸이 만들어져. 비스듬하게 자르게 돼. 길게 만들어서. 길게 만들어져. 1600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논문을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하 벡터라는 단원에서 죽어라 공부한다. 와.
아니, 천재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천재야. 선생님은 약간 어떤 수학 공식이나 그런 거 찾아보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공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공식을 만들면 이름을 남기는 건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는 사실 도형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야. 막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남기면 참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공식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큰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공식이 우리가 이렇게 배우니까 공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건데 원래 수학사에서 보면 공식이라는 건 정리거든.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인 건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문제에 적용시키니까 정리하는데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리지 정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을 남긴 수학자들은 어마어마한 거지. 대부분 지금 전 세계의 수학자 다 합치면 몇 명이나 있을까? 못해도 한 10,000명은 있지 않을까? 이 10,000명 중에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수학자 몇 명이나 될까? 나는 한 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0.5명 되나? 근데 진짜 천재는 따로 있는 거야. 애들이 막 내가 수학을 좀 너네가 볼 때는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애들이 막 선생님은 좋겠다, 선생님은 수학 잘 좋겠다 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아니지. 그냥 요걸 좀 많이 공부하고 하는 거고. 진짜 천재는 저런 사람들이 천재인 거지. 파스칼은 7살 때 톱니바퀴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해도 있는데 너네 톱니바퀴 내가 나무랑 톱 줄 테니까 계산기 만들 수 있겠니? 네, 다시. 나무랑 톱 줄 테니까 계산기 만들 수 있겠어. 파스칼은 7살 때 자기 목수 아빠를 위해 가지고 4자릿수 곱하기 3자릿수 곱셈까지 가능한 계산기를 만들어줬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이 가능해. 7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 되겠지. 외국 나이로 7살. 그런 사람들이 천재다. 아무튼 다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뭐 지금은 이제 약분하면 최종적인 형태로는 1이 될 테니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할게. 얘를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요런 꼴을 만들었다고 쳐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일부러 내가 r제곱이라는 거 안 쓰고 이렇게 써볼게. 이런 꼴로 만들었다고 쳐봐. 가능하겠지? 상수들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조정해서 다 오른쪽으로 싹 빼면 되겠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r제곱이 돼야 되지. r제곱이잖아.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잖아. 얘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니? 0보다 커야만 반지름에 적용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이게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여기가 0이거나 음수가 나오면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게 지금 너네 그 풍산대 272쪽에 박스 맨 위에 박스에 보면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고 중간 그 박스 있고 오른쪽에 괄호로 뭐라고 쓰니 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지? 그게 지금 요거야. 요거 정리한 거야 이렇게 정리했을 때 값을 말하는 건 절대 외우면 안 돼. 외우면 망하는 거야. 외우면 안 돼.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상수들을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봤을 때 얘가 r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의 제곱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얘네가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도 될 거다. 조금만 쉬었다 잠 좀 깨고 안 되겠어. 지금 피곤한 일이 있어.